복지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충성. 대전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협업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수행기관인 충북연구원 최은희 책임연구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연구개요부터 시작해서 제천시 복지재단 운영 방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 보고 때 5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된 것은 6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요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제천시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설립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의 전반적인 복지 현황은 복지 제작층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구의 배경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조사를 하고요. 이것이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저희가 이론적인 분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지금 5.6억, 13.8억, 21.6억인데요. 대략적으로 3억 그리고 2.7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저희가 이제 구성할 때는 3.2억 정도 출연하는 것을 연간 출연금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는 저희 제천과는 비슷한 곳을 선정을 저희가 일단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현황이라든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수급자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력 구성에 있어 재단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이사장님 같은 경우 다 비상근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인원 같은 경우는 5명, 9명, 6명, 4명인데요. 당진시 같은 경우가 지금 9명인데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파견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있지만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한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모금 배분 사업, 그다음 사회복지관 지원 사업들,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교사 연구, 시설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체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모금과 배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법인 내에 있는 복지재단 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조사연구 사업은 당진과 전주시가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학자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위탁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 위탁보다는 배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천시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4개 기관들을 선보여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례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목적 사업들을 분명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금 배분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많이 직원분들께서 느끼고 근무를 하고 계셨지만 이러한 것 외에 어떤 것들을 더 뚜렷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천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앞에서도 연구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필요성들이 많이 인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같은 경우 2,315억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뒤에서 나중에 이제 제천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대상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천시 전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진단을 하였고요. 이것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검토와 함께 시사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거쳤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민조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1일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55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조사 내용은 복지 수준과 복지 환경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제천시 복지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추진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게 되면 대략적으로 20년 이상으로 장기 거주하신 분들의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36.5%를 차지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21.7%가 참여하였습니다.